영조가 영향을 끼친 건 없었을까? 영조는 특정 단어, 뭐 죽을 사자, 들어올 기자 이런 거 일체 쓰지 않고 밖에서 입은 옷은 갈아입고 들어와야 돼. 강박 환자들의 대표적인 부분 중에 하나죠. 실제로 경종대왕 독살설이 있어요. 영조가 게장을 먹여서 안녕하세요, 닥터 프렌즈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DF 정신과 여의도점 이재병 원장님을 모시고요. 저랑은 또 멘탈탄다 유튜브 같이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가 정신건강 관련 콘텐츠도 많이 올리고 뭐 드라마나 애니메이션 이런 리뷰도 하니까 한번 오셔서 또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역사 속 인물을 리뷰해 주신다고 해서 모셨습니다. 오늘 소개해 주실 인물은 지난번에 이제 사도세자를 맞아요. 했었죠. 맞아요. 사도세자 편을 하면서 또 영조를 아무래도 안 볼 수가 없더라고요. 사도세자의 아버지죠, 그렇죠? 영조는 왜 아들을 뒤주에 가뒀을까? 그 사람의 심리는 뭘까? 세계사를 봐도 이런 전례가 거의 없다시피 비극적인 죽음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물론 이제 그때 사도세자를 우리가 분석하면서 사도세자의 어떤 정신병적인 증상이 있었습니다. 그럼 왜 사도세자가 그렇게 됐느냐? 거기에 영조가 영향을 끼친 건 없었을까? 라는 궁금증이 생겨서 한번 보니까 영조라는 인물의 성격과 배경을 보니까 좀 납득되는 면이 있었어요. 그걸 오늘 우리 헬프님들께 좀 말씀드리려고 찾아오게 됐습니다. 일단 제가 이전에 선조편을 했는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조선시대 왕을 볼 때는 이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됐느냐를 봐야 돼요. 왜냐면 이게 조선시대는 유교국가이자 성리학 국가이기 때문에 명분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근데 영조는 숙종의 아들이자 경종의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동생으로 왕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숙종이 어떤 사람인지 좀 보면 아는데 보기 드문 정통성에 문제가 없는 왕이었어요. 조선시대 때. 그게 또 조선시대에서 중요하다. 어우 중요하죠. 그러니까 의외로 적장자가 왕이 된 경우가 한 7명밖에 안 돼요. 왕이 27명이거든요. 그중에 7명, 25%도 안 되는 거야. 심지어 태종이나 세종대왕도 적장자가 아니거든요. 근데 연산군, 경종 지금 말할 경종 이런 분들 다 적장자였어요. 그래서 연산군도 초반에 엄청나게 권력을 휘둘렀잖아요. 근데 브레이크가 없었던 거예요. 하다 참다 겨우 이제 중종반정을 일으킨 거고 숙종은 뭐 본인 내키는 대로 했어요. 물론 똑똑한 양반이기도 한데 인현왕후랑 결혼하면서 서인들 불러다 놓기도 하고 장희빈과 결혼할 땐 서인들 다 축출해버리고 또 장희빈이랑 남인들 또 부르고 다시 또 인현왕후 불러가 또 남인들 날려버리고 여인천하. 여인천하 자기 맘대로야. 근데 별로 태클을 못 걸었어요. 숙종한테. 왜냐면 나는 정통성 있는 왕이니까. 그러다가 경종, 영조의 선왕이죠. 적장자예요. 장희빈의 아들인데 원래는 그래도 인현왕후의 아들로 입적을 한 거야. 그러니까 태클을 못 걸어. 그리고 세자로 조선시대에서 가장 오래 있었어요. 왜냐면 숙종이 45년을 즉위했거든. 세자로서의 짬이 엄청난 거예요. 옛날부터 쟤는 후계자일 거다를 굉장히 오랜 기간 인정을 받았고 교육도 쭉 받았을 거고. 반면에 영조는 어머니가 무술이 출신. 무술이는 잘 아시다시피 그 새순물 이렇게 떠는 가장 천한 신분의 궁녀고 숙빈 최씨로 그 동이라는 드라마 나왔었죠. 그리고 본인은 노론의 지지를 받고 있고 형인 경종 임금은 소론의 지지를 받아. 경종이 또 즉위하자마자 영조가 왕세제로 인정을 받아요. 왕세자가 아니라 세제. 세제, 왕의 동생. 그러니까 너는 나중에 왕을 위를 물려받을 동생이야 라고 인정을 받아요. 근데 사실 이게 상당히 무리수거든요. 왜냐면은 경종이 아직 젊으니까 언제든 아들을 낳을 수 있는데 근데 노론이 좀 무리해서 밀어붙여가지고 안 친 거예요. 그만큼 노론의 파워가 센 것도 있지만 그만큼 노론이 급했던 거야. 영종이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냐면은 시험 때 오른 거죠. 그래서 여차하면은 얘는 이제 끝나는 거야. 굉장히 지위가 불안정하네요. 형이 아들 낳으면 언제든 쫓겨날 수 있는 거고 또 노론이 강하게 밀었으니까 노론의 힘이 빠지면 또 바뀔 수도 있는 거고. 영조는 이제 숙종한테도 잘 보여야 돼. 좋은 아들, 착한 아들, 그죠? 그러면서 왕위에는 뭐 그렇게 야심 없어야 되고 경종한테도 착한 동생이어야 돼요. 왕에 야심 없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뭐 쟤는 그냥 공부 잘하는 똑똑한 애야. 근데 왕이 그렇게 큰 적이 없으니까 일단 왕세제로 올려주자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노론한테는 능력이 있어야 돼. 능력 있는 왕. 이용 가치가 있어야지. 이용 가치가 있어야지. 그리고 남인이나 소론한테는 밉보이거나 실수하면 안 돼. 책 잡히면 안 되는 거예요. 험담을 할 테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스트레스 많이 받겠어요. 출신 성분도 안 좋은데. 좀 기댈 만한 외척도 없잖아요. 없죠. 그러니까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에서 힘들었을 것 같아요. 어린 시절에 이런 불안정한 선장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완벽주의적인 성향과 강박적인 성향이 강하게 존재하고요. 또 숙종의 아들답게 굉장히 기분파예요. 호불호 되게 심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적 능력은 워낙 뛰어나니까 공부도 열심히 했고 그래서
상당히 치밀하고 계획성 있는 모습은 보여요. 일단 호불호가 크다는 게 좀 나르시시스트에서 사실 많이 보이는 부분들이거든요. 모든 게 자기 중심적이야. 남들이 나한테 맞춰야 돼. 예를 들어서 정비인 정성황후가 있었는데, 정성황후는 창덕궁에 있으라고 하고 자기는 경희궁에서 주로 지내요. 부부인데 심지어 환갑이 됐는데 환갑이 안 열어줘, 자기 왕비한테. 정성황후가 사망한 날에 아끼던 딸의 남편이 죽으니까 글로 가. 대신들도 이건 뭐라고 했어요. 사관들도 이게 말이 되냐고. 근데 그렇게 한 걸 보면은 정성황후가 일종의 이제 우리가 나르시스트들 구분할 때, 어떤 아이들을 구분할 때 인비저블 차일드라는 얘기가 있어요. 나르시스트들이 좀 본인들 위주로 하니까 이 사람 무시하는 자녀. 약간 그런 대상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어쨌든 가족들도 구분을 해요. 순위를 정한다고 해야 되나? 그게 좀 나르시스트들의 좀 특징 중에 하나죠. 다른 사람이 봤을 때 그 인비저블 차일드가 너무 딱할 정도. 그러니까 보통 부모들은 뭐 예를 들어 뭐 좀 아픈 아이나 좀 부족한 아이한테 좀 정이 가기 마련인데, 좀 나르시스트는 좀 다르잖아요. 그냥 뭐 잘하고 자기 말 잘 듣고 순응하고 자기 체면을 살리는 애들은 골든 차일드. 오히려 만만한 비난의 대상. 우리 가문에서는 얘만 없으면 되는데 얘가 늘 말썽이야. 이런 애들은 스케이프 고트. 그리고 아까 말씀했던 인비저블 차일드는 이제 좀 존재감 없이 좀 무시하게 되고 그런 대상인데, 맞아. 그 중에서 왕후는 그런 케이스였고, 사도세자가 어렸을 때 총명했잖아요. 그때 막 그렇게 끼고 들면서 자랑하고 막 자기가 책도 필사해주고. 그땐 골든 차일드네요. 골든 차일드였죠. 근데 이제 점점점 커가면서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래서 막 양이 안다면서 고생시키지, 뭐 대리청정 시킨다면까지. 한 번 찍히니까 사도세자 뭘 해도 믿질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약간 골든 차일드에서 스케이프 고트가 됐구나.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게 막 왔다 갔다 하기도 하죠. 왔다 갔다 하죠. 그러면서 서로 경쟁을 좀 시키고 맞아요. 자기를 무서워하거나 자기가 이제 이 친구들을 조정하려고 컨트롤하려는 그런 부분들이 또 나르시스틱한 부분들의 특징이기도 하죠. 예. 반면에 정조는, 정조가 태어났을 때 자기 형이 상중에 태어났다고 아우 넌 뭐냐 싫어했어요. 근데 점점 자라다 보니까 총명한 거야. 똑똑해. 자기가 바라던 사도세자의 모습이 정조한테 있는 거야. 그 손주한테. 손주한테. 그러니까 스케이프고트에서 골든 차일드가 된 거지. 그리고 되게 강박증적인 모습 보여요. 실제로 이제 한중록에서도 영조는 특정 단어, 뭐 죽을 사자, 들어올 기자 이런 거 일체 쓰지 않고, 또 밖에서 입은 옷은 갈아입고 들어와야 돼. 강박 환자들의 대표적인 부분 중에 하나죠. 이제 외출하고 집에 들어오실 때 그 옷을 다 뭐 빨아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2번 외출하거나 3번 외출하면 거의 3번 다 빨고 그래야 되니까, 그래서 외출 한 번 했을 때 모든 일을 다 처리하시려고 하거나 한 번에 한 번만 외출하려고 하신다거나 좀 오염됐다고 생각하시고. 불길한 말을 들으면 귀를 씻어요. 요건 실록에도 나오는 얘기입니다. 영화에서만 그런 줄 알았는데. 영화적 그 상상력이 아니었어요. 미워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늘 한마디 건네. 야, 뭐 너 밥 그거 먹었냐? 강박인데? 그 강박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어떤 행동을 해야지 좀 나한테 불행하거나 안 좋은 일이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거거든요. 뭐 예를 들어 뭐 문을 닫을 때 문고리를 툭툭툭툭 이렇게 뭐 두세 번을 한다거나 의자를 이렇게 친다거나, 이게 자기도 왜 그러는지 몰라요. 근데 이거를 안 하면 왠지 모르게 불행한 일,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서, 그래서 자기가 싫어하는 신하한테 말을 거는 거예요. 일부러. 그러고 하루를 끝내는 거야 이제. 그렇게 안 하면 뭔가 불안한 거죠. 그런 뭐 행동들을 보면은 실제로 이제 강박장애 같긴 해요. 강박적 성격장애 같기도 하고. 그러면 어떤 사도세자의 그런 강박증도 이 영조한테 내려왔을 가능성이 좀 있네요, 유전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불안순이 되게 높습니다. 영조가. 그러니까 사실 이건 성격이라보다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이게 체득화된 것 같아. 그런 것 같네. 예, 아까 그 불안정한 어떤 관계의 후계자 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었을 거고, 평소 그 정통성에 대한 컴플렉스가 많았대요. 실제로 경종대왕 독살설이 있어요. 영조가 게장을 먹여서 그 게장과 맞지 않는 경종을 죽인 거다. 체질에 안 맞는데 그 음식을 진상해서 경종을 죽였다. 그게 실제로 그 이인좌의 난 때도 그런 썰이 돌았을 정도로 지기 내내 그랬대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자기가 불안이 높으니까 뭔가 이 노론이나 신하들한테 당하지 않으려면 내가 공부를 해야 해. 뭐 강박적인 부분도 있지만 불안이 높으니까 그런 강박도 생겼겠죠. 그거를 그렇게 세자한테 그러니까 한 거예요. 야, 내가 이랬으니까 너도 이렇게 해야 돼. 안 그러면 너 큰일 난다. 세자가 뭐 실수한다? 게으르다? 엄격하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양위파동 또 유명하잖아요. 우리 선조편에서 얘기했지만 이 양위파동이라는 게 상당히 힘든 겁니다. 그 세자와 그 신하들에게는 거의 벌쓰고 있어야 돼요. 그 영화 사도에서 잘 나왔는데 실제로 이제 석고대제 수준으로 개고생을 하거든요. 우리 전편에도 얘기했지만 양녕대군이나 광해군이나 그 사도세자 양위파동 당했던 세자들이 다들 피폐해졌잖아요. 정서적으로.
그래서 그러면서 자신의 불안을 좀 리어슈어런스 받고 싶은 그런 요인이 있던 것 같아요. 양위 파동을 통해서 신하들의 지지를 확인하고 내 왕권이 이 정도구나 하는 거. 그 사도세자를 이제 양극성 장애로도 봤잖아요. 네. 저는 숙종 때부터 뭔가 낌새가 좀 이상하거든요. 숙종도 되게 기분파라고 했잖아요. 자기 기분에 따라 확 변하는 스타일. 영조도 실제로 약간 그런 면이 있었대요. 그래서 세자의 스승인 이천보라는 사람이 상소에서 영조는 기쁨과 노여움이 변화무쌍하다. 이런 기록이 있고요. 실록에서도 영조가 이제 과거 시험을 참관했어. 근데 누군가가 금상은, 그러니까 이 영조는 왕위 찬탈자이자 독살범이다. 쓴 걸 보고 영조가 이걸 보고 엉엉 울다가 완전 폭발해가지고 거의 반쯤 실성한 것 같았다고 실록에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되게 감정적이고 충동적이고 그리고 사도에서 나오지만 숙종이랑 경종이랑 관련된 곳만 가면 그렇게 울었대. 그러니까 정치적 이유도 있겠지만 그리고 실록에서 여러 번 언급하는 게 욕을 진짜 잘했대요. 금상이 이런 말씀하셨는데 참을 못 쓰겠다. 사관이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도세자도 되게 일관성 없이 막 기분적으로 막 다뤘잖아요. 저는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저희가 바이폴라리티라고 부르는 양극성 장애까지는 아니지만 약간 그런 경향이 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영조의 지금까지 나왔던 성격들, 완벽주의적이고 강박주의적이고 불안 높고 불안정한 그런 모습들이 사도세자에게 대하는 영향을 많이 크게 작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의 불안, 강박, 조바심이 사도세자한테 투사되면서 사도세자가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특히나 골든차일드에서 스케이프고트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사도세자가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 근데 반면에 정조라는 손자가 대안이 됐어. 왕권상. 스케이프고트에서 골든차일드 되니까 사도세자 입지가 많이 줄어들고 사도세자도 똑똑한 사람이었거든요. 그걸 느꼈을 거예요, 점점.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사도세자의 어떤 조울증, 양극성 장애에는 본인의 어떤 유전적 원인도 있었지만 외적 스트레스가 좀 크지 않았을까. 물론 뭐 언젠가는 발병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게 아니죠. 근데 그래도 영조가 준 스트레스가 아니었으면 혹시나 그 키가 돼서 어떤 상자를 열지 않았다면 그냥 그렇게 살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좀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조의 성격적인 부분들이 사도세자에게 어떤 영향을 줬는지를 좀 알아봤고요. 왜 이제 사도세자를 대주에 가졌는지가 알 것 같네요. 우리 구독자님들도 이런 역사적 재미도 알고 또 이런 부분들이 또 타인에게 영향을 줄 수 있구나. 우리 좀 조심하면서 지내는 것도 좀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 뭐 다양한 어떤 의견들 또 댓글로 또 달아주시고요. 또 저희 멘탈탄탄에서도 또 유튜브 같이 하고 있으니까 또 구독과 좋아요, 멘탈탄탄까지 놀러 오셔서 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